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였던 것 같네요. 진짜 롤러코스터 장세. 지난 한 주 증시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이 폭이 심했잖아요, 변동폭이. 네. 그래서 주간 상승률 S&P 500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4월 2일 날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 그날 이제 상호 관세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장은 출렁출렁했고 그 주간의 급락 그리고 지난주 이어진 주간에는 급등락이 이어진 가운데 어쨌거나 상승 마감인데 그것도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세 관련한 뉴스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반도체와 PC 쪽에 면제한다 했다가 또 러트닉 상무장관 나와서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품목별 관세를 때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도대체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관세는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저렇게 진짜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관세 정책인지 그러나 어쨌거나 시장은 관세로 인한 공포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듯한 양상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표 나온 것도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표 앞서 수장님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표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어떤 내용을 남기느냐 이게 더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관심은 점점 이제 달러가 약해질 것 같은데 하는데 다른 전 세계적인 어떤 달러 매도 해지가 혹시나 본격화된다면은 하는 그 우려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드네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자산, 달러 자산 투자하면서 혹시나 환율이 떨어질까봐 달러가 약해질까봐 하는 어떤 매도 해지 없이 다들 열어놓고 막 나갔거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자금이니까 거기서 이제 다들 서로가 의심을 품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하면서 달러 하락 쪽에 약세 쪽에 대한 매도 해지를 갖다 시작한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거죠.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달러 시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지금 키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4월 2일 날 그 관세 발표했던 때의 지수로 보나 어지간한 M7 종목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일단은 아찔했다가 견딜 수 없는 포지션들은 다 털리고 견딜 만한 포지션들은 지금 얼추 이제 다시 또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한 레벨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금요일날 증시 마감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그 이후에 주말 동안에 나온 재료까지 해서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늘 시장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기회를 삼아서 지난주는 저도 사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펀더멘털을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앞으로도 지킬 건데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하루에 6%씩 빠지고 그 다음 주 하루에 12%, 9% 저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시장이. 그래서 사실 종잡을 수가 없었고 그 전전주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농담 비슷하시게 쫄리시냐고. 사실 그랬죠. 저도 정말 후달렸습니다. 후달리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제 냉정을 좀 찾고 시장을 좀 원래 봤던 스탠스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개략적으로 제가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슈가 터지고 불확실성이 심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이런 편향이 있단 말이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조금 경계하자는 입장에서 항상 이 체크앤밸런스라든가 또 관련성이 없는 얘기지만 미국의 정치 체계나 시스템이 또 체크앤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자면 4월 2일 날 보편 상호관세 무자비하게 정말 부과하는
그 즈음에서 우리 시장에서 해석은 스카페센트가 또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지난주는 또 스카페센트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만 봐서는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합리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건 좀 경계하자는 말씀인데, 지난주 뭐 주말 수잔,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수잔 콜린스. 네, 수잔 콜린스가 예. 또 나와서 예를 들면 이제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채권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아직은 문제 없는 수준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면 그 페드가 충분히 우리가 나서서 진정을 시킬 수 있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탄을 갖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발언들을 보고 또 이제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정점은 지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남은 게 이제 미중의 관세 전쟁인데 글쎄 제가 주말에 이것저것 쭉 살펴보면서 저 헌치라고 하잖아요. 딱 드는 네, 느낌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가지 않고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중국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중국이 지금 더 이상 숫자 노름 안 하겠다. 더 세게 때려도 무역은 다 스톱인데 네. 여기서 더 우리가 뭐 보복관세 때려서 뭐 100, 200% 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든가 또 지난 주말에 그 반도체하고의 저기 전자제품 네. 뭐 면세한다 이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저는 네. 사실 그건 원래 상무부에서 별도로 이게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말이 바꾼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애초부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뭐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협상을 위한 좀 개선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다라든가 이런 멘트들을 나오는 걸 보면 네. 중국에서는 분명히 이거 전면적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미 이제 그거 갖고 또 이제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네. 일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기억해 네. 보시면 살짝 던지고 조금 신경전하고 이러면서 또 타결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치면서. 일단은 뭐 그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 컴퓨터 쪽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 관세 면제는 맞는데 그렇죠. 이제 품목별 관세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펜타닐 관세는 또 부과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예, 아마. 예, 그러니까 일단 나온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지난주 보면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또 그래도 좀 금요일쯤에 좀 떨어졌죠. 그러게요. 예. 그 늘 제가 보는 빅스 지수는 뭐 워낙 잘 아실 테고 빅스 지수는 정말 정점을 찍었다가 빅스 지수도 아직은 높지만 40%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스큐 지수가 의외로 지금 2023년 극심한 그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는 그 구간 수준까지 지금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투머치긴 하지만 네. 뭔가 이제 정점은 지났다고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큐 시장에서. 지수를 빅스하고 어떤 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다시 빅스 알려주세요. 지수는 S&P 500의 종가를 갖고 그냥 숫자 갖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오르거나 빠질 때 변동폭이 크면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스큐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예측력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예측력. 것이 옵션 시장에서 CBOE,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죠. 거기서 이제 이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간에 OTM이라고 하잖아요. 아웃더머니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는 거의 도달할 것 같지 않은 주가에 배팅을 해놓는 이런 매매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 그러니까 최근 향후에 한 30일 정도의 변동성이 상당히 예측력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네네. 뭐 한 15년 정도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예. 향후의 예측력은 상당히 좀 정확한 편이고 이게 스큐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뭔가 위든 아래든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있는 거라고들 거다. 시장에서 판단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변동성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국 현지에 뭐 큰 손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로 좀 참고하는 지표죠.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는. 네.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랄까요? 흔들리는 뭐 난기류의 비행기 아니면 뭐 폭풍우 속의 배 거기서 어쨌거나 막 구명조끼라도 입고 어쨌거나 뭐라도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살아남은 분들 이제 또 전략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뭐 이게 털려나가는 포지션들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도 일부 좀 훼손은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금 업종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업종 지난주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데 하나하나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래도 많이 회복했죠. 예. 지난주 찾아뵀을 때 모든 게 다 밑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네. 파란색이 지난 일주일 주간 그 업종별 변동 주가 흐름이고 빨간색이 YTD 흐름인데 모든 게 다 밑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업종별로 굉장히 큰 폭의 사실은 변동성이 있었죠. 그 예를 들면 뭐 테크 같은 경우가 업종 YTD로 거의 20% 이상 마이너스였다가 지난주에 굉장히 되팀을 하면서 주간으로도 한 9% 가까이 상승을 했고 YTD가 2%인가 3%까지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14.6%까지 올라왔으니까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지금 업종별로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극심한 어떤 변동성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점은 좀 지났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그 향후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예. 때문에 낙폭이 큰 중소형이라든가 예.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금융 쪽 이런 쪽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네요. 네. 4월 10일 날 드디어 이제 하원에서 결의안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결의안 통과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제화만 하는 게 남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10월부터 이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6월까지가 이 법안 결의를 해야 예산이 딱 확정이 되는 그 시한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제 법안으로 확정이 될 거거든요. 보시는 대로 중요한 세 가지였죠. TCJA 법안 연장하는 거. 뭐 사실상 연구하죠. 향후 10년 동안 일모를 다 연장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각종 어떤 소득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소득 증대에 굉장히 그 보탬이 주는 사실 법안이고 그게 통과 요번에 결의안에 포함이 됐었고 추가 감세 뭐 TV라든가 초과 근무 수당 이런 데 과세를 했었는데 이것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미국 소비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이 소득 증가하는 데 기여를 해주겠다는 법입니다. 물론 이게 또 늘 이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뭐 세 번째 부채 한도도 5조 추가로 이제 증액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 10년물 금리가 다시 되튀는 것 같고 이러니까 결국은 또 채권 발행해야 되고 금리가 뜨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꼬리를 물어서 죄송한데 최근에 10년물 금리라든가 그 특히 이제 달러가 지금 급격하게 약세가 됐다고들 해석을 하는데 지금 장외에서 다시 100포인트 살짝 넘었거든요. 다시 99.54인가 갔다가 예. 뭐 두 분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가을에도 이 달러화 지수 DXY 기준으로 100포인트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치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수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매번 틀려지긴 하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이제 냉정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이런 수치 특히 10년물 금리 지금 한 3.9%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4.5%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이제 이 10년물 금리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명제 늘 말씀드리던 그리고 이 그 관세 파고가 있기 전에 4.3, 4.4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돌림한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이 끝났고 기축통화 지위가 이제 상실될 수 있다 우려는 좋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관세 정책으로 뭔가 좀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아직까지는 지표들 자체는 그 관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이제 PPI도 그렇고 문제는 이제 3월 하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예.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테니까 4월 걸 발표하는 5월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몇 개 간단히 넘어가시죠. 미시간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뭐 대공황 때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일부 저도 이제 이 소프트 데이터를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긴 하는데 이 정도 레벨까지 떨어지고 물가 시대가 올라갔다는 건 조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황 때만큼 지금 급락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은 우리가 실물 데이터 발표를 된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 아직은 조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고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CPI 4월 10일 날, 네. PPI 4월 11일 날 발표됐죠. 네, 네. 뭐 따로 수치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세 달 전,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네. 그건 아직까지는 불식시킬 수 있는 수치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중요하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수입 제품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두세 달 텀을 놓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4월 11일 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그 그림의 가운데 아래 제가 PCE 항목이라고 적어놓은 게 PCE에 산입되는 항목들을 봐야 이 패드가 이제 향후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영어로서도 좀 죄송하지만 항공료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리비, 의사 진료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나인하게 아주 그 하락 추세로 잘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비자 심리가 우려가 돼서 이제 폭등하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지만 실물 데이터라고 하는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아직은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다. 다만 이제 이게 그 관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5월에 발표되는 4월 수치를 봐야 우리가 안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가적으로 이 지난주 발표된 CPI하고 PPI의 수치만 보자면 패드가 이제까지는 물론 이 물가 우려기 때문에 패드가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당장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저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나와서 패드가 뭔가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든 시장에서 양적 완화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사보여주면서 금리를 안정시켜주는 이런 조치들을 충분히 우리가 실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결코 시장에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파월 의장이나 무슨 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당장 연준이 움직일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어제 이제 시장이 막 흔들리고 관세 때문에 정신없던 와중에 보스턴 연방은행의 수잔 콜린스 총재가 뭐 CNBC는 거기다가 아주 방점을 찍었더만요. Absolutely. 네, absolutely. 우리는 뭐 절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확실하게 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뭐 그 시점부터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발언이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벌써 연준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뭐랍니까 그 수호지에 급시후 송강이라 그러잖아. 그 송강의 호가 그 급할 때 진짜 가물 때 한번 내려주는 비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파월이나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모양새는 많이 빠지네요. 뭐 이번에 이거 그렇게들 하면서. 해석도 하는 예? 측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그거 하려고 이렇게 뭐 수습하려고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게 지금 벌어지는 체스판이야. 자꾸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조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는 뭐 이건 조금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네. 저는 이제 근거를 갖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네네. 지금의 이 관세의 망령은 근거 갖고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다 네. 썰이고 이런 건데 네. 저도 오늘 썰을 좀 풀어보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판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판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이 충격이 엄청 셀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 스스로 받는 충격이 워낙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거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었고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그 스탠스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뭐 지난주에 지금 보시는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이 전화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노골적으로 예,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심한 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그 지난주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미국 국채 뭐 또는 이제 채권 시장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 핑계를 대가면서 뭐 내가 존경하는 제이미 다이먼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채권 시장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30일 유예를 주면서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그건 핑계 명분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훼손이 되는 수준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더 큰 판으로 보면 30일 유예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앞으로 취소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급기야 취소를 하더라도 상호관세를 취소하더라도 결국 트럼프는 본인 생각에는 위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정부 입각하기 이전에 보편상 실효관세 평균이 2.2% 정도였던 걸 지금 10%로 고정을 했거든요.
지난주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하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상호관세를 다 거치게 하더라도 취소를 시키더라도 2.2에서 10%는 딱 얻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정 수입은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될 거고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충격과 공포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상호관세만 해줄게. 결국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막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상황을 굉장히 워스트 케이스로 가져가다가 이거 깎아줄 테니까 나 요만큼만 할게. 저는 그래서 요 수준이 트럼프가 정말 원했던 보편관세 10% 정도.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실익도 얻으면서 다른 나라도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한 발짝 완화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다소 좀 뭐랄까 최악을 갖다가 상정했다가 그건 아니야 해서 다소 뭐 심리적 안도? 네, 그런 조장을 막 해놨다가 이제 딱 한 발짝 물러서 주면서 뭔가 본인이 선물을 준 듯한 그게 이제 저분의 좀 협상에 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시장에서 다친 사람들만 억울하네요. 뭐 저희도 훼손됐으니까 저희도 훼손됐으니까 주식형만 좀 훼손됐으니까 억울하죠 저희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하나? 그런데 이제 시장을 안 보는 척 했지만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주가 급락 이상으로 국제 시장의 혼란이 저 트럼프 참모진 내의 그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한 2달 전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금리 스캇 베센트가 2월 6일 날인가 오버로켓에서 인터뷰할 때 5가지 정책 기조 딱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게 TCJ법 연구와 그다음 발표한 게 10년물 금리 잡을 거다라는 그랬죠. 거였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그냥 지표 이상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론, 모든 론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10년물에 연동이 돼 있고 최근에 지난주 찾아뵐 때만 해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채권 스프레드 그때 말씀드리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벌써 4.4 수준까지 뭐 폭등이라고 표현하겠죠. 언론이라든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경기 침체의 번역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그 시장에서는 아우성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수준까지는 저는 절대 안 가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부터 자영업자 뭐 속된 표현도 지금 곡소리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관세 유예 해주면서 이제 조금 시장을 안도감이 들게 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조치. 앞으로 저는 이런 계속해서 그 악화되는 신호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번째 말씀드리는데 미국 경기 펀더멘털에 훼손이 되는 어떤 징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도 완화해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줄 거라고 저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희망 내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직은 모른다, 쉽게 단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100% 공감하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 데일리 일간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무조건 지금 레벨에서는 팔기보다는 한번 롱으로 매수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수치적으로만 그건데, 보죠. 예, 위치가 그렇고 뉴스의 흐름이 그렇고 적어도 하다못해 4월 2일 날 관세 그 막 부과했던 지수로 보나 종목별로 보나 그 정도까지는 한번 다시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위클리나 먼슬리로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로 전부 독일도 쳐다보고 나스닥도 보고 우리도 보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또 아닌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사실은 뭐 이실직고지만 저희도 이번 파고에 한 달 반 전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소폭 리밸런싱을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손을 못 댔습니다. 예. 2주 전에 뭐 하루에 6%씩 빠져버리고 이를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대로 다 노출됐다가 다행히 지난주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루에 9%, 12% 올라주면서 뭐 한 7, 80%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럴 때는 정중동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4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29%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69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400원. SK 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184,4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4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6,800원. 현대차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7,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98,000원, 셀트리온 1%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 0.3%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82,1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지난주 금요일에 10위까지 올라섰고 오늘 추가적으로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5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77,500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03,300원. 에코프로가 3.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3,200원. HLB가 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55,5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8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젤 볼게요.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7,000원. 그리고 클래시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9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9,200원. 펩트론이 많이 올랐죠. 펩트론이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3.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5,500원. 파마리서치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자, 오늘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오늘 양시장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워낙 제약바이오 쪽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순위들이 많이 좀 변동이 된 상황이었고 오늘도 보니까 시장 또 견조하게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네요. 예. 예. 금요일 날 야간 선물보다도 훨씬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가미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뭐죠? 이제 스마트폰하고 반도체에다가 이제 관세 면제하겠다는 거, 그 이후에 약간 노이즈는 가미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가세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국면, 예. 거기다가 뭐 환율이 이게 지난 주말에 49원 90전 1,45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20원대 초반이니 여기서 또 떨어지니까 이거 뭐 1,500원 하던 게 지금 1,300불 판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 예. 외국인들 그동안 이렇게 팔아놨던 선물만 좀 이렇게 감아줘도 조금 이렇게 지수는 훨씬 폭발적으로 오를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나중 걱정은 나중 하더라도 지금은 엔조이 해야죠. 어그리 하십니까? 네, 그렇죠. 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바이오 쪽이 요즘 불이 붙었습니다. 네. 우리 이충강 대표님은 바이오 쪽은 그동안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시고 뭐 손도 안 대신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 중에서는 뭐 솔직히 작전 냄새가 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게 올라가고 끝이 좋은 종목들은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얘들은 지금 아직 관세 부분에서 결정이 아직 안 났잖아요. 조만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약품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니까. 보고 있다는 거고. 근데 예. 관세가 만약에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특히 영향은 우리나라의 제약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왜냐하면 쪽. 해외 시장의 노출 자체가 네. 뭐 알테오젠 정도 빼고는 예. 뭐 제가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예. 이렇게 노출 자체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크게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저 당장 그 반도체 쪽에 관세 면제 우리 반도체 쪽에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그러면은. 뭐 저는 호재나 악재도 아닌 거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네. 관세 면제라는 게 아니고 그 상호 관세에서만 빠진 거고 이제 부품 관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부분 관세라고 품목 관세. 예, 품목 관세. 관세. 품목 관세가 지금 나올 거라는 거고 때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오늘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이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설정한 지는 예.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우리는 일단 가자 분위기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정민 앵커의 그 말 뭐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에도 역시 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꼭 필요한 그렇죠. 안 그러면 못 버티죠. 못 버티죠. 예. 저는 그 부정적인 정점은 이제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 네, 최악은 지났고 이제 뭔가 제가 한 달째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런 국면에는 진입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별로 그럼 저희가 추이를 좀 체크해 보면서 향후 전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예. 준비한 이 차트가 예. 자산별로 보자는 부분도 있지만 네. 최근에 네. 아까 모두에 제가 왜 미국의 기축통화 끝났고 이제 네. 미국이 이제 뭐 대공황의 초입이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좀 분명히 하고 가기 위해서 네. 최근에 저도 우려가 되긴 해요. 지금 이 빨강색이 그 미국 10년물 금리고 군청색이 DXY이고 파랑색이 S&P 500 흐름, 약간 누런색이 이제 골드 금값입니다. 근데 보면 금 상승하고 있고 10년물 금리 떨어졌다가 다시 되튀면서 DXY 좀 하락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그 미국의 어떤 지위 자체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고 있고 빼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옛날 뭐 이를테면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 의구심은 들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4월 9일 날 10년물 굉장히 중요한 지표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채권 10년물하고 30년물이 연달아서 발행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제가 빨간 줄을 쭉 쳐놨는데 당시 시장 금리보다 뭐 3bp 가까운 이 국채 경매에서 3bp 떨어지게 또는 차이가 나게 발행됐다는 건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밑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389억 달러 발행을 하는데 외국인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거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보통 60에서 한 67% 그리고 작년처럼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많을 때 한 70% 중반대 정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87% 무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불식시켜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단기적인 한두 달간의 막 금리 또는 달러의 움직임 가지고 연초 또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런 큰 흐름 대세가 바뀌는 건 조금 그렇게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이 7천조 우리 돈으로 한 7천조 원에 육박하는 감세 정책이 하원을 통과는 했는데 이게 찬성 216대에 반대 214면은 지금 하원 의석 감안할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했네요. 근데 이제 통과한 걸로 수치로만 보면 그런데 네. 원래는 이게 부결 쪽에 무게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공화당에서 8명인가 같은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4명인가 8명인가가 반대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화 돌렸다더니만 네,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낸 그나마 겁니다. 예,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통과시킨 네,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이 아직은 살아 있고 뭐 지지율이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당선 당시에 47%인가 그랬는데 예. 43% 떨어졌다가 다시 52%로 지금 올라왔다는 지지율이 네. 그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력은 좀 살아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 해서 그랬습니다. 뭐 정치인들한테는 뭐 지지율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직은 통하는 단계가 아닌가. 아직은 통한다.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프레지덴셜 뭐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입각한 다음에 보통 허니문 기간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을 보는데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뼈맞춘다는 느낌은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 관세 때문에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급등락을 이어갔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요 기술주도 애플 같은 경우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별 관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고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455포인트, 코스닥도 0.8% 상승합니다. 70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올라갑니다. 지금 56,200원. 1.8%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9% 상승합니다. 182,200원.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합니다. 336,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떨어집니다. 14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6,350원.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177,8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9% 상승합니다. 794,0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0.8% 오름세로 162,400원, 기아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82,3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2.9% 강세 보여줍니다. 35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강보합권으로 지금 375,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2% 올라갑니다. 101,500원. 에코프로도 1.5% 상승합니다. 51,700원. HLB가 2% 떨어집니다. 51,0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강세로 283,000원에 거래됩니다. 휴젤은 0.8% 하락합니다. 휴젤 같은 경우가 337,000원. 휴젤이 33,700원이고 클래시스가 약보합권으로 61,7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가 0.7% 상승합니다. 지금 108,700원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팩트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 상승하면서 166,900원 강세 흐름 이어가고요. 파머리서치는 좀 떨어집니다. 36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지금 동국 RNS가 18% 급등합니다. 2,945원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17% 급등하면서 2,350원. 그리고 티플렉스도 5% 강세고요. 3,305원이고요. 유니온도 15% 급등합니다. 6,720원. 현대 BNG 스틸도 8.7% 상승 중이고요. 노바텍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그밖에 그린 리소스, 세노텍까지도 5.9%에서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 수출 규제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증시에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쪽도 좀 올라갑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셀업체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음극재나 양극재 쪽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LNF가 3.7% 상승하면서 63,100원 선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 LNF,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각각 3%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투사들 움직임도 좀 좋아요.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입니다.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미국 트럼프가 바이낸스 지분 인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업비트 두나무 관련주 창투사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TS 인베스트먼트가 29% 상한가고 나우아이비도 18% 급등하고요. LB 인베스트먼트도 8% 강세, 컴퍼니 K도 4.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53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1억 원, 89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55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4억 원, 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21원 90전 하락한 1,42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가네요. 네. 예, 그러네요. 그런데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입지를 안 하네. 그래서 코스닥 할 것 없이 아직까지는 뭐 순매도로 나타나고 그러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음봉이네요. 아, 지금 시장 자체가요. 예.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고 이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는 양봉이고 상승하는 쪽은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가 뭐 상승 탄력이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예. 야. 전자, 하이닉스 요 정도고. 그러니까 조선주 강하고 조선주 강하고. 예. 조선주가 오늘 하나오션이 4% 올라가고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다 올라가고요. 네. 뭐 HD 현대마린도 5% 강세고 조선주 좋고 또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좋아요. 지금 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그러네요. 예, 엔캠 같은 경우 지금 10% 오, 급등하고 엔캠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늘 힘이 좋아요. 올라가는 예, 종목들은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좋았잖아요. 네. 오늘 약간 쉬고 대신에 이제 이게 수급이 뭐 2차 전지, 조선은 원래 또 괜찮았고. 예. 저는 지난주에 이거 막 두루두루 종목 한번 훑어보다가 그냥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차트가 이뻐서 한번 보니까 한전이던데. 오늘 한전이요? 어때요? 한전이요? 네. 오늘도 오르나요? 제가 볼게요. 제가 한전은 제 관심 밖의 종목이라. 관심 밖의 종목이에요. 네, 워낙 재미없고 무겁고. 그래도 걔도 옛날 족보 있습니다. 한번 뭐 국민주 돼가지고 네. 한번 대박 한번 친 적이 있죠. 한국전력 저 말고 차라리 안에서 화면을 띄워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한국전력이 한국전력. 예, 예. 그러니까. 뭐 제 차트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아 그래. 예. 아니 저기 이 대표님. 네. 저기 국내 그래도 너무 말을 아끼지 마시고 국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 한번 좀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예. 투자도 조금 하고 있고 예. 하는 건 예. 이제 조선업 쪽을 지난해 말부터 좀 조선. 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요. 그러니까 그 미국 이제 방산 관련한 조선업종, 방산 관련한 조선주들 조선업종. 네네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가 군함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잘 만드는 우리 우방 국가가 있다 하는 건 당연히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지난 주엔가도 한국 스카페센트가 협력하면서 몇 개 국가가 우리한테 달려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대항해도 충분히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거기에 베트남, 인도, 일본, 한국이라고 꼭 찍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예. 뭐 트럼프가 대선 운동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우리나라도 조선 기술이 굉장히 전 세계 상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아까 한전 언급하셨는데 저는 한전 KPS라는 종목을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네, 저희 회사가 이제 보유자금이나 고객자금을 똑같이 운영하는데 한 3년 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투자했던 우라늄 관련한 종목 투자하면서 이 우라늄 관련한 에너지, AI 에너지 프레임워크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전 KPS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한전 KPS를 좀 주요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전력 최근에 계속 주가 흐름 좋았네요. 또 오해들 하실라. 또 이진우 또 진행자 저런 거 갖고 있나 하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다 보니까 예. 그림이 KPS 는 차트가 갖고 너무 있죠. 이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확실히 아이폰 부품주가 좋네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LG 어.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LG 이노텍이 7% 올라갔는데 저는 LG 이노텍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LG 이노텍이 예,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좋았네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10%, 금요일 2%. 뭐 따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이따가 하원에서 살펴볼 전기 전력 쪽은 전기전력 쪽이요? 예. 뭐 LS 이쪽이요? 예, 이런 쪽은 그건 제가 아직 못 봤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냥 보합이고 혹시 정치인 테마주 움직입니까? 정치인 테마주요? 정치인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 그래요? 안철수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예, 정치인 테마주 말 그대로 테마주니까 근데 지금
아까 그 안철수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조선 방산에 연결된 조선주. 이 중공업체들, 조선업체들 좀 다시 또 고민스러워질 것 같네요. 수주 물량은 엄청난데 지금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 한 2003, 4년부터 해서 한 수년 동안 엄청나게 달러 매도 했다가 그게 환율 900원까지 가는 배경이 됐다가 그게 그냥 또 금융위기 맞으면서 튀어오르면서 엄청난 환손실을 입었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와중에 지금 별로 이제 환해지 관련해서 고민 없이 보내왔던 오랜 세월 끝에 지금 이제 또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네요. 수준은 엄청 좋았는데 지금 만약에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몇 년간 이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환에서 또 손실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환에 대해서는 조금 최근에 좀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러가 추가로 더 약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원화도 뭐 최근에 뭐 급하게 빠지긴 했지만 유로화든 뭐 저기 차이나 역외 환율 그 위안화든 네. 엔화가 조금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눈여겨봤던 건 엔화 엔캐리가 다시 이제 언와인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 7월 8월 달 엔캐리 때문에 촉발됐다고 우리가 변명을 갖고 갔던 시장의 급락이 이런 그림이 또 오지 않을까 봤는데 CFTC 그 투기적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예. 아직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엔캐리 청산이 되면서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예. 기본적으로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예. 그냥 원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예. 뭐 좁은 시각일 수는 있겠지만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특히 유럽만 봐도 근한 뭐 150bp에서 100bp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달러가 좀 급락하는 모습,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또 시장에서 조금 뭐 해지를 하자라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로는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적으로 달러가 막 약세가 된다거나 뭐 저는 그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신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주가든 달러든. 예. 그럼 일종의 좀 뭐 되돌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고 원화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 정도도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달러가 워낙 비쌌다가 지금 제자리 오는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1,480원대 있다가 지금 여기 오니까 뭐 원화가 세진 것 같습니다만 절대 레벨 자체는 그렇죠. 아직도 1,400원 위니까. 그러니까 주가든 뭐 환율이 어떤 지표든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 흐름보다는 한 1년, 2년의 흐름을 놓고 봐야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항상 그런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한번 이 1,400원 근방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되돌림은 있겠지만 이거 그래도 1,300대 앞에 완전 빅픽이 한번 바뀌는 거 한번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은 그건 듭니다만. 그런데 딜러들도 죽을 맛이겠습니다. 개장가가 뭐 전일 대비 20몇 원씩 왔다 갔다 하니 이래가지고야 뭐 포지션 이월 했다가는 그냥 100만 불만 이월해도 시작하면서 2천 몇백만 원 터지고 시작하면 그거 환하시는 분들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저희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하는 쪽은 일단 정중동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중동. 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아까 모두에 좀 낙폭이 큰 예. 이제 중소형 부동산 금융 쪽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아까 그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저기 감세 법안 일단 네. 통과를 했고 분명히 5월이든 6월이든 이게 법안으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유일하게 그 희망적인 말씀인데 아직까지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의 당근, 감세, 규제 완화 이게 아직 재료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되고 나면 실제 법안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책이 집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중소형 부동산, 금융. 작년 연말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로 봤던 업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좀 필요한 시기다. 그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올해 들어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M7 물론 지난주 되튀면서 이제 빅테크라든가 M7들이 많이 오른 건 맞았죠. 근데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었던 거고 네. 뭐 작년 이후 레벨에서 더 추가로 갈 거냐 그렇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산하시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도 뭐 방송에서 보여드린 오늘은 제가 아쉽게 그래프를 안 갖고 왔지만
그 캐시 우드가 운용하는 ARKK, ARKK라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빅테크에 집중하는 예, 예. 포트폴리오 대명사인데 한 10년 흐름 놓고 보면 2023년이었던가요? 예. 아크케이가 거의 60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예. 다 반납해서 10년 누적이 지금 100%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10년 누적이 100%. 반면에 분산이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 버크셔 해서웨이 예, 클래스 예, A 보시면 예. 하다못해 뭐 여행업도 갖고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분산. 예. 10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누적이 2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반면교사 삼으셔서 늘 분산 배분하는 건 항상 중요한 대명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분산 배분하기에는 돈이 없어요. 분산 배분도 돈 많은 사람 얘기지. 근데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모 법인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추가로 맡기신 분이 있는데 네. 계속 기다리시다가 지난주에 달러 환전해서 납입을 하셨어요. 그래요. 스마트머니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이세요? 저희는 아직 아직은? 유럽 쪽은 이미 그때 그러니까 리밸런싱 그때, 하면서 예, 예. 이제 좀 가져가고 있고 중국 쪽은 아직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저는. 중국 쪽은. 시장 논리가 아직은 좀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밀어붙이는 거 이게 성공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실패하는 게 좋은 겁니까?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제 사견을 좀 섞어서 네. 성공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하- 미국을 떠나서 네. 성공하는 이게 게. 주적이 지금 중국이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또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뭐 아까 제가 예. 그 소비자 심리지수 물가 예.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4월 2일 날하고 4월 뭐 같은 날인 것 같은데 네. 산업활동하고 건설 지출 예.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분야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근한 35에서 40% 정도 될 만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건설 지출 보시면 민간 부분, 공공 부분 뭐 지난주 민간 부분이 0.9% 성장했다가 이번 달 발표된 게 2.0, 공공 부분이 0.2였다가 6.0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에 어떤 그 펀더멘털리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관세의 망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기반 지표들은 양호하게 아직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정도 말고는 가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